이창동 감독의 밀양을 보면 죄를 짓고 감옥에 있는 자가 나 스스로 신에게 먼저 구원받았다라면서 내가 먼저 용서를 하겠다라는 적반하장의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이청준 작가의 벌레 이야기가 원작인 영화입니다. 지금 사과를 아무도 하고 있지 않죠. 내란 세력 그 누구도 윤석열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과거에는 특히 이제 중세에는 잘못을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형식적인 세탁의 통로를 만들어놨고 그게 일종의 고백이라는 장치였어요. 네, 고해성사 같은 그렇죠. 고해성사 같은 장치를 통해서 이 종교적 고해를 통해서 개별적인 어떤 죄 사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나는 신과 계약을 통해서 죄를 사함 받았으니 굳이 사죄할 필요 없다라는 방식이 성사된 거죠. 이게 굉장히 세속적으로 현실화된 것 중 하나가 헌금이죠. 헌금을 많이 내므로써 내 죄를 사하겠다라는 그런 방식의 자기 구제 양식이 발전을 한 겁니다. 지금은 중세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 종교의 역할을 뭐가 대신하느냐? 저는 지금 안타깝게도 법이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그 변호사님이시지만 제일 먼저 가해자를 만나면 사과하지 마십시오 많이 조언하지 않습니까? 사과를 하지 말라고들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과를 하는 순간 잘못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점에서 법적 조언의 첫 번째가 가해자에게 사과하지 마십시오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님 잠깐 끊고 죄송하지만 그래서 국회 법조인들이 사과에도 법적으로 자백하는 게 아니라고 법을 만들어 달라고도 저희가 청원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국민과 시민 투표권을 가진 국민의 입장에서 가령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지 않고 이 사과라는 이 마음을 담은 행위를 저들은 아주 법적인 회피 수단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고 자 그렇다면 그 양심의 문제를 생각해서 한덕수 역시도 지금 역시 그 한마디로 파면된 윤석열 정부의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국무총리는 사과할 의무가 사실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나는 일단 파면되었지만 될 뻔했지만 돌아왔다라는 식의 자기 구제 효과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자기 기만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마치 나는 고해했다, 헌금 많이 했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할 거 다 난 이미 했다? 돌아왔고 법적으로 안전한 상태고 지금도 뭐냐면요. 굳이 따지자면 법을 무시한 거지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을 매우 애매하게 자기 기만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두 번째로 얘기를 해보죠. 왜 그랬느냐. 결국은 저는 욕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덜컥거리느냐. 이 사람이 이런 욕망이란 걸 굳이 가지고 살진 않았어요. 늘 반사체였기 때문에 큰 권력에 기대어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반사적 욕망만을 늘 계산하고 살아왔던 사람이 처음으로 욕망이 외삽이 된 겁니다. 밖에서 들어온 거예요. 누군가 넣어준 거죠. 너에겐 이런 욕망도 가능해. 이 외삽된 욕망이다 보니까 덜컥거리고 이물감이 느껴지는 거죠. 외삽된 욕망이 이물감이 느껴지면 우리는 그걸 굉장히 기형적이고 괴물 같다라고 표현을 하죠. 괴물 같은 욕망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한 번도 자기 스스로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꿈꾸지 못했던 대권의 욕망. 이거는 아마도 아주 대행을 하면서 의전을 받는다거나 누군가 이 사람의 지금 그 대행의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외삽된 욕망들이 지금 파고 들어오고 있을 거예요. 너가 할 수도 있다. 너한테도 권한이 있다. 이런 방식으로. 그러다 보니 이 기형적인 괴물성에 가진 폭력적인 힘을 우리가 경험하니까 우린 매우 불편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나름대로 자기 기만을 하면서 난 다 속죄받았다. 이미 할 바는 의무는 다 했고 용서받았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불편하다. 그러나 힘은요. 다룰 수 있는 자에게 가야 돼요. 제가 조금 죄송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반지의 제왕을 보면은 골룸이 자기의 권한을 넘는 반지를 가지고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괴물로 됐죠. 외삽된 욕망에 의해서 괴물처럼 살아가죠. 네, 그 빼짝 말라서 정말 자기 욕망에서 자기가 다 타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리죠, 사실. 자기를 잃어버리죠. 저는 반지의 제왕의 골룸과 같은 형국이 지금 저는 한덕수라고 봅니다. 그래, 아마 제가 있긴 했어요, 그 한덕수. 그 소장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저는 이 정도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혹시 이거 가지고 짤 만드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정도였는데 직접 다 그렇게 말씀을. 근데 진짜 뭐 단순히 세간에서 뭐 난각병이다 이런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깊이를 또 이제 의원님께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기 지금 교수님이 김상진 여사 50주기라고 했잖아요. 오늘이. 근데 또 오늘이 또 하필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6주년 되는 날이에요. 근데 오늘같이 정말 이게 기념비적인 날에 몰입의 얘기를 하게 된 거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그 왜 김수영 시인의 명시 그 풀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 시에서 보면 풀은 바람보다 먼저 눕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건데 이 한덕수 총리한테 그걸 패러디해가지고 풀보다 먼저 눕는 사람이라고 한대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이 그런 얘기를 했죠. 풀보다 먼저 눕는. 이게 그래서 아까 이제 반사체라는 표현도 그래서 쓰신 거고. 극단적 기회주의자라는 네. 뜻이잖아요. 근데 이걸 진짜 근데 아무리 조롱이라고 해도 이런 명시에 김수영의 명시에 이걸 빗댄 거 상당히 제가 모욕감을 느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요즘 한덕수가 하는 짓은 상전이 그 한양 가면서 마름한테 그 집안 살림 좀 잘 지키고 있어 그랬더니만 갑자기 그 뭐야 논밭 팔고 소 팔고 머슴 팔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안방 마님까지 차지한 격이에요. 후한 무치가 이런 후한 무치가 없습니다. 근데 한덕수 같은 사람은 제가 봤더니 사무공화국 때부터 관료로 승승장구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쉽지 않은 경지잖아요. 반사체로서 진짜로 미끌미끌해가면서 여기까지. 엄청난 능력이죠, 능력이라면.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사람한테 애국심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런 사람은 애국심, 정의감 이런 것보다는 그냥 개인의 어떤 그 영달, 그저 출세 이것을 위해서라면 나라를 팔아먹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자, 아까 사실 그 트럼프랑 통화한 것 때문에 사실 텀칫했는데 아까 그 아드레날린이 과다 분비돼가지고 뭘 팔아먹었는지 진짜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죠. 혹시 자기가 자기 위치를 또 오인해가지고 자기가 무엇이든 줄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상한 딜을 냈을까봐 엄청 걱정이 됩니다. 근데 저는 정말 한덕수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사과 한 놈도 없는 것처럼 한덕수뿐만이 아니라 이번 정권은 정말 신기할 지경으로 어떻게 무슨 그 저장 강박 증후군 호더스 신드롬처럼 어떻게 그렇게 슈레기들만 슉 모아가지고 신기할 정도로 넉마들만 모아서 정부를 꾸렸는지 정권을 꾸렸는지 신기할 정도예요. 나라가 정말로 거덜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녕하냐고 묻잖아요. 네. 근데 안녕하지 않다가 한자로는 두 가지가 다 뜻이 비슷해요. 하나는 불안, 하나는 미안. 불안은 자기에 대한 걱정이에요. 미안은 자기로 인해 남이 피해를 입었을까 하는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사실은 안일미, 안이불이고 편안한 한자기 때문에. 불안과 미안이 같은 뜻으로 써도 되는데 불안은 자기에 대한 걱정, 내가 어떻게 될까 봐. 미안은 내가 한 일 때문에 남이 어떻게 될까 봐. 그리고 그 미안한 일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미안이 하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맞아. 예컨대 이재명 대표 무죄 받았고 얼마 전에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도 항소심 무죄가 나왔잖아요. 관련 사건에서. 이게 이재명 한 사람 잡으려고 검사들이 그렇게 괴롭혔던 거란 말이에요. 그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아무도 사과한 자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법적 살인을 했는데도 아무도 사과한 자가 없다 말씀드렸어요. 그게 우리 현대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아직까지 5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 100년 전부터. 그러니까 왜 내란 진압이 어려운가? 이번 헌재 판결문에 보면 그게 나와요. 판사들을 체포하려 했다.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려 했다. 근데 우리나라 사법부 수장, 대법원장 아무 말 안 하고 있죠.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100일이 넘도록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 단 한 번의 유감 표명도 안 했어요. 국민의힘은 입법부 내에서 계속 내란을 옹호하고 선동해 왔고요. 행정부 지금 권한대행인 지금의 한덕수와 얼마 전까지 했던 최상목 이 사람들 그야말로 내란 수계의 일을 그대로 대행해 왔어요. 내란을 은폐하고 그밖에 무슨 다른 검찰 조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수사 안 하잖아요. 왜 내란 진압이 이렇게 더딘가? 우리 사회에 정말 미안함을 모르는 자들이 수치심도 없는 자들이 그래서 미안함도 모르는 자들이 우리 사회 엘리트층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